안녕하세요. 불꽃 영어 안현상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볼 얘기는요. 불꽃 영어가 왜 이제 김포에 이제 학원을 차리게 됐고, 어떻게 처음에 영업을 했는지, 어떻게 이제 학원을 지금 학생 수가 29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원장님들께서 뭐 200명 되는 원장님들이 보면은 굉장히 웃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약간 기록의 의미로 뭔가 약간 홍보라기보다는 좀 기록의 의미로 어떻게 해서 29명까지 왔는가. 지금 이제 총 1월부터 해서 10개월이거든요. 10개월 동안에 29명이에요. 그래서 뭐 저한테는 엄청 기적 같은 숫자지만 일단은 저는 이걸 좀 유튜브로 기록을 해놓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왜 김포에 왔는가? 사실 이제 저희 엄마가 추천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제 학원을 알아볼 때 제가 원래 일했던 학원 근처에서 좀 떨어진데 화곡이나 연신내도 알아봤고요. 좀 꽤나 이제 많은 하남도 좀 알아보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좀 맞는 지역이 솔직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맞는 지역에 들어가려면 좀 더 이제 연신내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 27평 정도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후 같은 경우는 이제 32평이 가능한 그런 차이가 있어.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연신내로 갈까 아니면은 사후로 올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그 미용실을 갔다 오셨는데 미용실에서 이제 김포 사원동이 괜찮다, 학생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김포에 처음 왔죠. 그래서 김포에 오면서 이제 딱 물건을 검색했는데 물건이 좋은 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남아서 그냥 계약금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계약금 넣고 이 주변을 돌면서 이제 주변 학원 원장님들께 여기 학원 이 지역이 어떤가 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네, 최 원장님이란 분이 저한테 굉장히 약간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학원을 어떻게 하면 좀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 학원 정확히 이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김포에 처음에 그랬죠. 이제 김포에 계약금을 넣었어도 계약금이 보증금 계약금이니까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물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물을 수는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 원장님 말씀 듣고 이 지역이 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한번 들어와 볼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후 쪽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사후에 대한 첫 느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왜냐면 이제 저녁 시간에 제가 이쪽에 왔었는데 여기 사후역 나오는 여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학생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가니까 학생들이 많구나. 그래서 약간 학원 가다 보니까 좀 건전하고 좀 술집 같은 거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환경이 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런 부분이 좀 좋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나올 때 이제 학생들이 정말 소수라도 따라오기 마련인데 저는 원래 이제 목동이나 그러니까 원래는 대치동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목동 옆에 신정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정역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 제가 전임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친구들이 여기 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의 맨 땅에 헤딩이죠. 한 명부터 시작해야 되고 한 명부터도 아니고 그냥 빵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원장님들도 그 빵명부터 0명부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약간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처음에 전단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원래는 공책 같은 걸 만들고 싶었는데 공책도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갑자기 쓰기에는 좀 그랬고 적어도 이제 약간 전단지를 만들어서 좀 뿌려서 한두 명이라도 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저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막 이제 원장님들 돌아다니면서 여쭤봤는데 원장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 중에 한 분 이제 홍 원장님이신가? 아무튼 네. 과외부터 먼저 시작해보는 게 어떠냐. 원래 여기서 창업하시는 분들, 학원을 차리시는 분들은 원래 좀 과외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모은 다음에 학원을 시작하는데 너는 왜 학원 먼저 시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별 생각 없이 학원 했다. 근데 이제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과외를 빨리 시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금년 1월에 원래 개원이었는데 12월부터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12월부터 제 과외 전단지를 돌려서
과외를 시작한 다음에 학원이 개원되고 바로 이제 일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과외를 그때 한 3명, 2명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약간 좀 제 생활비 정도는 약간 벌었었죠. 그래서 근데 그때 처음 만난 친구가 참 고마운 친구인데, 그때 지금 처음 만난 친구가 이제 4호고 이제 2학년에 이제 학생 한 명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4, 5등급으로 만나서 지금 이제 1등급이에요, 내신이. 그래서 영어 실력도, 그러니까 그 친구는 원래 잘했어요. 원래 잘했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떨어졌다가, 저는 공부를 시키는 선생이다 보니까, 제가 잘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저는 잘하려는 스타일보다는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잡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랑 이제 갈등도 많았고, 그동안에 정말 싸운 것도 정말 숱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신뢰하게 됐고, 그래서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학원이 좀 안정화되는데 좀 도움을 줬죠. 그래서 그렇게 한 명부터 시작해서, 좀 힘든 것도 있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한 명으로 시작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성장하다가 나가는 거,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학원에서 이제 강사로 일할 때는 처음부터 40명, 50명 받으니까 그 중에서 2명, 3명 나가도, 내 교육관념, 어떤 그런 신념과 맞지 않는 친구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약간 타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학원에서 제가 2명, 3명 있는데 한 명이 나가버리면 이게 약간 멘탈이 좀 나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대치동에서 숱하게 퇴원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퇴원이라고 해가지고 학생이 공부를 너무 안 하거나 태도가 안 좋거나 하면은 솔직히 경고를 주고 퇴원시키는 그런 업무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퇴원에 대해서 크게 좀 신경을 쓰긴 썼죠. 근데 엄청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 제가 3명 있는데 한 명이 퇴원해버리니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게 길이 맞나? 그것도 솔직히 퇴원 안 시킬 수 있었던 건데, 퇴원시켰던 이유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제 시험인데 제 시험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퇴원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룰을 따르지 않을 거면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눈 딱 감고 참았으면은 그 친구도 아마 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한 10명 이상의 강제 퇴원자가 있었는데요. 강제 퇴원, 지금 29명이잖아요. 10명 이상이 제가 퇴원시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솔직히 제가 만약에 아무런 그런 약간 규율 없이, 규칙 없이 퇴원을 안 시키고 진행했었다고 한다면은 40명이 넘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랬다면은 아마 40명은 안 넘었을 거예요. 100% 안 넘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상태가 좋은 친구들도 다 그런 안 좋은 친구들한테 물들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성적 못 올려서 나갔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29명이 되는 데까지 학생들이 많이 퇴원을 하고 또 퇴원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가지치기 같은 건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약간 좀 어떤 부담감? 그리고 왜냐면은 저희 학원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29명인데 부원장님도 있어요. 29명인데 조교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29명을 3명에서 커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29명은 보통 선생님이나 강사들은 혼자 처리를 하거든요. 혼자 수업을 해요. 강의도 하고 참석도 하고 막 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원하는 학원의 모습은 학생들끼리 있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아요. 한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선생님이 있어서 좀 관리가 항상 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거든요. 제가 수업에 들어가고 부원장님 수업 들어가면은 조교님이라도 계셔가지고 조교님이 홀에 있는 학생들을 봐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학원에 왔을 때 1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가 안 되는 게 없게끔 그렇게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데는 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약간 학원이 커지면 정말 약간 일하는 사람들이 뭐 아르바이트든 뭐 강사든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누가 볼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강사를 최소한으로 두고 학생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이익이라고 한다면 이익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익도 중요하지만 저희 학원은 관리형 학원을 성장할 거기 때문에 관리를 얼마나 디테일하고 타이트하고 꼼꼼하게 봐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걸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학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원 운영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스템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사람이 시스템이 돼서 사람이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봐주는 그러한 학원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번 10개월 동안에 제가 배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제가 50명, 60명, 70명까지 제가 성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빵명부터 29명까지의 영상이고요. 이제 30명에서 뭐 60명 되면은 제가
그 구간에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 29명의 학생들이 모두가 다 성적이 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수고하십시오.